자, 스팀 창의사고력 수업 100제 우리는 2학년 과정입니다. 2학년 과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수와 연산과 관련된 주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첫 번째 주제부터 네 번째 주제까지 이렇게 살펴볼 거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오도록 해봐요. 알겠죠?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여러분의 정답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풀어보지 못했다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만의 정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 주사위 게임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 해본 적 있어? 응?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집에 주사위 하나씩은 다 있지? 그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할 때 주사위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와 슬기는 주사위 두 개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어떻게 던졌다고? 동시에 던졌어. 나오는 눈의 한 만큼 앞으로 나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지우는 주사위 눈의 합이 큰 수가 되기를 바라며 주사위를 던졌지만 매번 슬기보다 작은 수가 나왔어. 난 큰 수가 나와서 좀 더 앞서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지. 지우는 주사위를 이용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슬기를 이기기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할까요? 어?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주사위의 모든 면은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자, 주사위의 모든 면, 여기 지금 색깔 잘 안 보이지? 그지? 요 면, 요 면, 요 면, 모두 다 크기가 똑같지? 그지? 주사위는 모든 면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크기와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이런 모양의 주사위 말고 다른 모양의 주사위를 보더라도 모든 면의 크기와 모양이 같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왜 크기와 모양이 똑같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사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한번 해봐. 주사위를 만들어서 쓰는데 선생님 저는 저만의 특별한 주사위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만들어서 던진다고 한번 가정해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했을 때 1이 잘 나올까, 2가 잘 나올까, 3이 잘 나올까? 어, 이런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어 던지게 되면 면이 가장 넓은 3이 가장 잘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3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 주사위의 값이 3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가 없을 거야. 안 그래? 어떤 면이 나올지 몰라야 또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의 면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은 이유는 모든 수가 골고루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사위의 모든 면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유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이용해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게임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 그지?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주사위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 있을까? 주사위, 곱셈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주사위를 던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서 만약에 3과 4가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3과 4를 곱합니다. 해서 12가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또 곱합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이 친구의 점수는 2점입니다. 다른 친구는 1, 6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6은 6. 이렇게 해서 끝이야 얘는.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나온 수가 두 자리라면 각 자리 숫자를 곱해서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어떤 친구가 했을 때 뭐가 있을까? 음, 음, 뭐 좀 더 큰 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9가 나와. 3과 3이 나왔어. 그럼 3, 3, 9. 얘가 제일 크겠네? 그지? 뭐 이렇게.
6과 6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6은 36. 그지? 근데 두 자릿수니까. 다시 3 곱하기 6은 18. 또 두 자리니까 또 계속 하는 거야. 1 곱하기 8은 8. 그래서 8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각 자리 숫자를 곱한다. 이런 방법으로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 준 게임이고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 때 어떤 게임인지 게임의 이름,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지 게임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재밌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 주사위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주사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슴벌레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슴벌레 본 적 있습니까? 사슴벌레? 혹시 사슴벌레 키워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까? 선생님도 한동안 사슴벌레를 오랫동안 키웠었어. 한 몇 년 키웠지? 한 3, 4년 키웠었나? 사서 키운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여름에 되게 더운 날 밖에 그 가로등 불빛에 가끔 사슴벌레들이 날아오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 시골에 갔는데 선생님 이제 본가 선생님 고향이 시골인데 여름에 여름 휴가 때 갔더니 그 가로등 불빛 따라가지고 사슴벌레가 날아온 거야. 그래서 길바닥에, 도로 바닥에 막 기어다니고 있더라고. 거기다 두면 사람들이 밟거나 차에 밟힐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데리고 집에 와서 그 녀석을 키우기 시작한 것보다 개를 키우기 시작해서 한 진짜 4년, 한 3년, 4년 동안 계속 키웠었어. 그 녀석이 새끼 알을 낳아서 알이 애벌레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걔가 새끼를 낳아서 또 애벌레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지. 그러다가 한 해가 어떤 해에 키우던 녀석들이 잘 부화가 안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서 안타깝게 그 이후에는 잘 키우지 않는데 이게 또 자연에서 사는 녀석들이니까 자연에서 자유롭게 막 사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키우니까 이게 또 답답하게 좁은 데서 키우는 게 이게 또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잘 키우진 않고 근데 선생님도 곤충을 되게 좋아해. 곤충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이 공간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 저기 맞은편에 책상 위에 곤충이 수백 마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 어, 보여주고 싶은데 중간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곤충이 자라고 있냐면 갈색 거절이라고 들어봤나? 밀웜. 밀웜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 선생님 실험하느라고 밀웜을 지금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선생님의 사슴벌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슴벌레 이렇게 양쪽으로 찌개 이렇게 찌개가 있어 이런 동물 이런 곤충이에요. 자, 지구상의 동물 10마리 중 8마리는 곤충이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곤충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약 4억 년 전 처음 나타난 곤충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곤충을 집에서 키워보면서 곤충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탈바꿈을 하는지, 어떻게 우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관찰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집에서 사슴벌레를 키울 때는 나무 수액 대신 곤충 젤리를 먹이로 줍니다. 곤충 젤리는 1,000원으로 20개를 살 수 있고요. 곤충 젤리 한 개로 사슴벌레 한 마리가 3일 동안 먹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키워볼 수 있겠네요. 곤충은 작은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서 지구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슴벌레, 곤충에 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사슴벌레의 먹이가 되는 곤충 젤리는 1,000원에 20개를 살 수 있어요. 젤리는
먹인데, 나무 수액, 살아있는 나무를 먹이로 줄 수 없으니까, 달달한 곤충 젤리를 먹이로 줍니다. 젤리는 1,000원에 20개. 1, 10, 100, 1000, 1,000원을 주면 몇 개로 바꿔줍니까? 2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젤리 한 개는 사슴벌레 한 마리가 3일 먹으니까 젤리 한 개를 한 마리가 3일을 먹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곤충 젤리 한 개를 3마리가 먹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곤충 젤리 2개는 몇 마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겠어? 6마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곤충 젤리 3개가 있다면 몇 마리가? 9마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한 개를 한 마리가 3일 동안 먹으니까, 그러면, 30일, 30일 동안. 30일 동안 한 마리가 먹으려면 몇 개의 젤리가 필요하지? 3일 동안 한 마리가 한 개를 먹으니까 30일 동안 한 마리가 먹으려면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준이는 30일 동안 사슴벌레 먹이로 3,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00원. 그러면 3,000원이면 3,000원이면 젤리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1,000원에 20개를 살 수 있으니까 3,000원이면 몇 개? 60개. 6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지? 그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젤리가 60개가 필요하대. 그러면 유준이가 키우는 사슴벌레는 몇 마리일까? 자, 한 마리가 30일 동안 10개를 먹어요. 그러면 두 마리는요, 30일 동안 몇 개 먹어요? 2배가 되겠죠. 몇 개? 20개를 먹어요. 30일 동안 세 마리는 몇 개를 먹어요? 30개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30일 동안 몇 마리가 60개의 젤리를 먹게 될까요? 6마리. 좋았어. 유준이가 키우는 사슴벌레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6마리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확인하면 답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커지는 값을 정답을 커지는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슴벌레를 키우는 것이 인간에게는 재미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사슴벌레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넓은 자연에서 마구마구 날아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사람이 키우면 좁은 사육장 안에서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안전하게 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곤충이 답답하고 불쌍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생물학자는 멸종할지도 모르는 사슴벌레를 반드시 키워야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슴벌레, 어떤 곤충이 멸종해버려. 지구상에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여러분은 사슴벌레를 키울 것인지 혹은 키우지 않을 것인지 정해보래. 1번, 저는 사슴벌레를 키우겠습니다. 키울 것이다. 혹은 2번, 아니에요. 저는 키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적어줍니다. 이유, 이유, 이유를 적어줍니다.
자, 1번 키울 것이다 라고 선택한 친구는 100점. 2번 키우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한 친구, 답을 쓴 친구는 뭐 500점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일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 문제일까? 아니야. 이 문제는 어떤 건 선택하든 상관없어. 키울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키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도 괜찮아. 어? 그것만으로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뭔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어떤 뭐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분이 보통 문제를 풀 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지. 그지? 근데 여러분의 창의성이나 영재성을 평가하는 영재교육원 선발 시험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쓰는 연습을 앞으로 선생님과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대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꼭 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곤충을 키울 겁니까? 아니면 키우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키울 것이다. 그 이유는 키울 것이다. 왜 키울 것입니까? 키우면 키워서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 곤충을 직접 만지고 혹은 관찰할 수 있어. 관찰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곤충을 키우면 매일매일 밥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되잖아. 어? 책임감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감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또 내가 곤충을 키우면 곤충이 안전하게 내가 마련해준 사육통 안에서 맛있는 먹이를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곤충에게도 좋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곤충에게도 좋을 거예요.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아도 되니까, 어, 사람이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곤충에게 더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곤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키울 건지 키우지 않을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했어. 대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꼭 쓰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 이유가 적절하다면 점수를 받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앞으로 종종 자주 만날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로마 숫자 1은 막대기 하나, 2는 막대기 두 개, 3은 막대기 세 개, 5는 V라고 쓰는데 이 V에 왼쪽에 쓰면 백입니다. 그래서 5, V가 5인데 V의 왼쪽에 쓰면 백이니까 5 빼기 1 해서 4가 되고요. V의 오른쪽에 쓰면 어떻게 돼? 더하기가 돼서 5 더하기 1 해서 6이 됩니다. V 옆에 막대기가 두 개입니다.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마 숫자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인도 아라비아 숫자와 다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 우리는 0, 1, 2, 3, 4, 5, 6, 7, 8, 9라는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있고 아라비아인에 의해서 널리 퍼져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수를 이용해서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합니다. 로마 숫자는 고대 로마에서 보관된 숫자로 1400년경까지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숫자로서 로마 숫자 1은 막대기 하나, V는 5, X는 10, L은 50, C는 100, D는 500, M은 1000과 같이 각 글자가 특정한 수를 의미합니다. 로마 숫자는 수를 표현할 때 계산이 필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1, 2, 3은 이렇게 막대기 하나, 두 개, 세 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는 6은 4나 6은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로마 숫자 5를 나타내는 V를 기준으로 왼쪽에 1은 뺄셈을 의미해서 V 왼쪽에 1은 뺄셈이니까 5 빼기 1 이렇게 해서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V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쓰면 이건 뭔데 5 더하기 1 해서 6이 된다. 이렇게 로마 숫자를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숫자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요렇게 표현한 숫자들 본 적 있지? 그지? 자주 쓰이진 않지만 가끔 보면은 여러분 뭐 시계 같은 데도 이런 숫자가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디에 이런 거 쓰이지? 보고서 쓰고 이럴 때 쓰이는데 여러분 아직은 학년이 조금 어리니까 저학년이니까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도 있다. 자, 다음 보기에 로마 숫자로 만든 식을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고 계산 결과를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는 뭡니까? x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0의 왼쪽에 x의 오른쪽에 1이 있으면 이거 뭐가 됩니까? 10에다가 1을 더하세요 해서 11이 되는 거고요. x 10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면 10에다가 2를 더하세요 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가 되고요. V는 뭐였어요? V는 5였는데 그 왼쪽에 1이 있으니까 V 왼쪽에 1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5에서 1을 빼세요. 이렇게 해서 4가 됩니다. 4 더하기 얘는 뭐예요? 10, 10, 5 이렇게 있지. X가 10이었고 V가 5였는데 얘는 얼마야? 얘는 V 오른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뭐야? 5 더하기 2 해서 7. 그 다음에 x가 10이었으니까 10이 두 개가 있네. 얘는 얼마지? 2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을 인도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로 나타내게 되면 12 빼기 4 더하기 2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답은 35. 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35가 됩니다. 여러분이 뺄셈이나 덧셈을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여기 있는 로마 숫자를 이용해서 이 수가 어떤 값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 바꾸면 어떤 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바꿀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오늘날 로마 숫자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숫자 요즘 사용되지 않고 있지. 우리는 다른 숫자 사용하잖아. 인도 아라비아 숫자 사용하지. 왜 로마 숫자를 사용하지 않지? 첫 번째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리했다면 이걸 계속 사용했겠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어떤 점이 불편한지 더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를 계속 더해서 큰 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지? 근데 로마 숫자는 어떤 수를 무엇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맞지? 응? 여기 보면은 뭐 1은 I, 5는 V, X는 10, L은 50, C는 100, D는 500, M은 100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알파벳을 다 사용하고 나면 아주 큰 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어떤 수를 알파벳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알파벳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표현할 수가 없겠지.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주 큰 수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또 한눈에 봐서 이게 얼마인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수를 표현할 때, 수를 나타낼 때 계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수인지 쉽게 알기 어려워.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도 어려워.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로마 숫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들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니? 어. 자, 이렇게 인도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왜 로마 숫자가 오늘날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에 번호판이 다 붙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차 번호 알아? 어? 알지? 모르나? 뭐 번호는 모르더라도 번호판이 붙어 있는 건 알고 있지. 그지? 자, 이런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훈의 자동차 번호판은 31도에 3090입니다. 각 숫자와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두 숫자인데, 여기 앞에 있는 두 숫자인데, 요즘은 자동차가 많아져가지고, 여기 두 개의 숫자뿐만 아니라, 세 개의 숫자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숫자 혹은 세 개의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앞에 어떤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승용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타는 자동차인지 아니면 승합차,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자동차인지, 화물차, 물건을 싣고 옮기는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특수차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특수차 같은 경우는 뭐 레미콘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콘크리트 믹서카? 그게 레미콘 차지. 어,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크레인 같은 거, 뭐 이런 특수한 자동차를 나타냅니다. 아니면 소방차, 뭐 앰뷸런스 이런 것도 특수차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이 글자, 여기 있는 글자. 글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용은 가나다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등의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를 혹은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면 그 자동차는 영업용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는 바, 사, 아, 자 이런 글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택배를 배달하는 자동차는 배라고 적혀 있고요.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차는 하, 허, 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네 개의 숫자는 뭐 임의로 그냥 정한 숫자로 어, 음, 임의로 정한 숫자로 그 번호에 따라서 이 차가 이제 그러니까 번호판을 달 이유는 어떤 차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차인지 번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숫자는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숫자나 정해서 주는 거야. 자동차한테 부여하는 거야. 그냥 너는 이 번호 해 이렇게. 그러면 그 번호가 이 자동차의 번호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처럼 특정한 의미가 있는 숫자를 이름수 혹은 명목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여기에 사용된 숫자는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도 아니고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도 아니고 양을 나타내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동차의 이름처럼 사용되는 수이기 때문에 이름수 혹은 명목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는 명목수, 이름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지? 우리가 수를 사용할 때는 뭐 순서라든지 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수를 사용하지만
그런 쓰임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름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반에서 여러분 번호 같은 거. 너네들 반에 여러분의 번호는 한 명밖에 없잖아. 그지? 몇 학년 몇 반 몇 번 하면 어떤 친구가 딱 그 손을 들겠지? 그런 식으로 그 친구를 나타내는 번호, 이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운동선수들이 등에 있는 등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다 이름처럼 사용되는 수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자동차마다 이렇게 번호판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자동차의 번호는 뭐지? 39, 2에 4, 7, 1, 8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선생님 자동차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뿅 하고 붙어 있어. 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마다 이게 번호판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걸까? 그 이유는 다른 자동차와 헷갈리면 안 되잖아. 다른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이 자동차는 이 번호니까 이 자동차가 뭔가 잘못했어. 이 번호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 자동차의 번호가 이거니까 이 번호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자동차와 구분을 해서 뭐 자동차를 찾거나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판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면 숫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된 숫자는 이름처럼 사용되는 이름수라고 했어. 그지? 다른 말로는 명목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거 어떤 거 사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와 알파벳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파벳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글자인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모양들. 여러분 번호판 뭐 예를 들면 세모 세모 별 네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지. 아니면 뭐 네모 네모 동글동글 거꾸로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번호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 대신 그러니까 수가 이름처럼 사용됐으니까 숫자 대신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알파벳이라든지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내 차는 파란색 줄무늬 표범이야. 이렇게. 여기 숫자 대신 파란색 줄무늬 표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는 거지. 어? 내 차는 노란색 점박이 코끼리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랑 모양이랑 이름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에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제부터 네 번째 주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제부터 몇 번째, 여덟 번째 주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습하지 못하고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선생님이 몇 시간 몇 번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을 여러분이 풀어보면 가장 좋고 풀기가 어렵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밌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